대답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줄이려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이에요? 마지막 키스요. 대답해 줄 거 아니에요. 마지막 키스요? 피디님 결혼식 끝나고 바로 또 다음날 미국 가. 왜 이렇게 바빠? 미국 일정 한번 볼래요? 거의 가수들 투어 스케줄이야. H마트. 쌀이네. 김치 팔러 다니는 거야. 아니 이 마트에 어디서? 김치 매제 앞에서.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알고 와?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내 인스타그램 이런 데 좀 올려야지. 근데 아무도 안 오진 않겠지? 아무도 알아도 없겠지. 그 카메라 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나오면 뜬다 뭐 이래서 어떻게 여기를 나오게 됐네요. 저희가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하는데 황정민 선배님이랑 정우성 선배님이 저희 채널에 나오세요. 오. 그래서 제가 뭘 좀 알아야 배우님들을 만나니까 서울의 봄 배경이 됐던 시대를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진경 씨가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살아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예요. 오늘 핵심적인 얘기는 12.12 군사 뭐가 돼요? 반란. 바로 정답을 나오셨습니다. 이 시기를 사셨거나 옛날 현대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태, 쿠데타 이런 말을 쓰시긴 해요. 근데 반란이란 말이 좀 정확합니다. 나중에 이 12.12 군사 반란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된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사법적인 판단을 내려요. 국가에서 이거는 반란 행위다라고 해서 최종심까지 내렸기 때문에 공식 용어로 반란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유신체제란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의 체제인데요. 우리 역사에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독재정권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신체제의 구성을 보게 되면 당시 이걸 떠받들던 기구가 중앙정보부라는 기구가 있고요. 경호실도 있고 군부가 있었어요. 중앙정보부장이 1979년 당시 김재규라는 사람이고요. 경호실장이 차지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실장을 암살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이게 1979년 10월 26일 날 밤에 벌어졌다고 해서 11.6 사태라고 보통 말을 많이 써요. 일국의 핵심적인 수뇌부가 대통령과 또 다른 수뇌부를 죽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계엄령이 떨어집니다. 국가 비상사태니까 임시적으로 군이 나라 전체를 좀 관리하고 안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 이런 과도기가 됩니다. 대통령은 당시에 최규하였고요. 최규하는 원래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서거하니까 헌법상 권력의 2인자인 최규하 씨가 다음 대통령이 이제 된 거죠. 여기 하나 또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정승화라고 하는 계엄사령관이 있어요. 계엄령 기간 동안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군부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표면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공식적인 눈에 보이는 권력이고요. 여기 이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대통령을 쏴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합동수사본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누구냐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실세로 떠오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전두환과 이 사람들을 육사 11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을 신군부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사 11기 때부터 처음으로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사 11기생들이 프라이드가 엄청 높아요. 지금은 절대 법적으로 금지된 이야기인데 군대 내 사조직,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라는 단체를 육사 11기 일부들이 만들어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이 딱 서거를 하니까 지금 사건을 친 거는 김재규 씨인데 김재규 씨는 체포가 돼버리고 실제 권력은 눈에 보이는 공권력, 최규하 대통령과 정승화 라인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회 간의 충돌 구도가 딱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새롭게 헌법을 개정해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그것만 관리하고 빠지겠다, 민정 이양을 하려고 하는 공적인 세력과 야, 옛날에 각각에서도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하나회 간의 충돌이라는 게 예정돼 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 그쵸. 12월 12일 날 이 계열의 사람들이 기습을 해가지고 정승화를 체포 구금을 해버려요. 근데 본인이 수사본부장이니까 체포할 수는 있는데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면 대통령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정승화를 체포한 상태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잡아놓고 이 사람 김재규랑 같은 패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체포하게 허락해달라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많이 버티죠. 먼저 체포하고 사후로 요구하는 건 완벽한 불법 행위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내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는 과정에 이건 누가 봐도 군사 반란이다 라고 생각하는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정상적인 공권력이죠. 그걸 활용해서 이제 막으려고 하는 충돌 지점, 그게 이제 이따 만나보실 정우성, 황정민 씨가 열연을 했던 바로 그 영화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5공화국이 들어서긴 했지만 활발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최규하 대통령이 거기서 허락을 안 해줬으면 끝까지 역사가 또 바뀌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때 대통령이 끝까지 버텼다라면, 이때 진압이 됐다라면, 애초에 이런 사회적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빨리 아픔과 고통이 없이 더 좋은 민주국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런 아쉬움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수업 듣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 드는 게 이런 거를 다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은 완전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성이 집이 바로 엎어지면 코다할 때거든요, 여기. 바로 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그러냐. 아우, 좀.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제가 오늘 배우님들 만나러 오기 전에 서울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알고 싶어서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쫙 알고 왔거든요. 79년도에 12월 12일 날 오후 7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일어난 9시간 동안 군사 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복이라는 거는 공심의 직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심의 사욕을 쫓는 그 장군을 따르는 이제 패거리들이 형성이 되고 군인으로서 이제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 한 또 군인과의 대립. 아니, 근데 아수라 때도 두 분이 함께 하셨었잖아요. 징글징글했죠. 너무 많이 맞으시던데. 그거는 뭐 육체적으로 조금 그랬겠지만 이번에는 징글징글에 곱하기 100? 진짜? 어떤 사이세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이. 형동생. 그럼 영화 촬영 외에도 좀 자주 만나시고 그러세요? 사실 자주는 못 봐요. 왜냐면은 각자 이제 작품에 집중하다 보면은 시간 내서 우리 언제 휴차인데 보자 뭐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반가운 거죠. 그러면은 사적으로 자주 만나는 동료가 있다면? 그게 작품하는 배우밖에 없어요. 사적인 시간에 배우들을 만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저희는 끝나고 그냥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잘 놀거든요. 이게 직업적 특성인 것 같아요. 배우는 어떤 작품 들어가면은 그 세계관 안에 갇혀 있잖아요. 계속 그 작품에 대한 생각, 그 정서에 머물러 있으니까 뭐 오늘 저녁에 시간이 났어. 오래간만에 정민이 형 볼까? 이 생각까지 못 가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정우성 배우님이랑 이정재 배우님이랑 되게 친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서로 말을 안 놓고 계속 존댓말을 하신다고 그게 신기하고 이게 신기해하는 게 신기해요, 저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막 계속해서 존칭만 쓰는 게 아니라 섞이죠, 말이. 저희는 그 표현법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통화하실 때 정재 씨 식사했어요? 약간 이 정도? 정재 씨, 자기야, 뭐 해요? 집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고 계시네요. 이런저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두 분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솔직히 전 공부 진짜 못했어요. 예고를 다니고 있어서 문학이나 미술, 음악 이런 것들만 좋아했지. 진로가 좀 빨리 정해져 있었다는 네네. 저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고민하고 자고 잠을 그렇게 자서 키가 컸나 봐요. 잘 자야 돼. 깜짝 일어나면 이렇게 책이 다 젖어 있고 막. 그러면은 이곳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구나라는 걸 깨달았듯이 내가 정말 잘생겼구나를 깨달은 첫 순간은 언제예요? 없어요. 그냥 데뷔하고 사람들이 잘생겼다 막 외모를 하도 얘기하니까. 아니 데뷔 전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니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팬레터라는 걸 받아봤는데 이상한 거죠. 팬레터가 뭔지도 모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햄버거나 열심히 구워가지고 알바비나 더 올려받으면 그게 이제 행복. 또 궁금한 게 많지만 여기서 좀 줄이고요. 뭘좀 해주게요. 아니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줄이려고 하는 게 어떤 질문이에요? 마지막 키스요. 대답해 줄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키스요? 예. 잠깐만. 아니
아니 황정민 배우님은 잘생기셨는데 다른 멋짐이 있는 것 같아. 내 얼굴에 대해서 크게 좋아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일단은 편지는 나는 못 받았어, 지금까지. 암기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본 외울 때 나만의 노하우 이런 거 있어요? 아, 저는 배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건데 써요, 계속.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나만의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대사를 다시 쓰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슛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읽고 안 외워요. 네? 그냥 맥락만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맥락을 딱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대사대로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맥락만 알고 내가 그냥 조금 바꿔서 할 수도 있는. 당연하죠. 배우가 캐스팅이 되고 나서 대본에 쓰여져 있던 언어, 그러니까 말은 감독과 작가의 것이 아니라 배우 것이에요. 그 인물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게. 그 형도 이렇게 필사한다라는 게 토시대로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왜 썼지? 하면서 그걸 쓰면서 형 걸로 이제 다시 체화하는 과정 속에 뭔가 나한테 방식이 편한 언어로 다시.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기본 틀이 바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또 연기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팁일 수가 있겠네요. 짓궂은 질문도 막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끝으로 서울에 보면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1년 넘게 저희가 준비를 해와서 이제 드디어 잘 만들어진 선물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11월 22일 날 다가갑니다. 아주 이쁘게 잘 포장해서 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왕 찐천재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진경 씨 너무 반가웠고요. 올겨울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